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진종호입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시 16개 구군, 5개 공사공단, 17개 출자 수령기관이 모두 모여 민선 국위 시정 비전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순서는 국민의례, 시장님 모두 말씀, 세션별 안건 발표와 논의,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7월 민선 국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별도의 취임식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께 따로 인사를 드릴 만한 기회가 없어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청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서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저청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우리 출자 출연기관 또 우리 공단 공사 분들 언제 또 뵐 수가 있을까 별도 시간 한번 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출자 출연기관 또 공단 공사 분들께도 방문을 하든지 해서 한번 인사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취임 첫날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이어서 두 번째 공개회의입니다. 이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감을, 시민들께는 행정의 신뢰감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공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넓혀갈 것이고요. 처음부터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삼중고속에서 시작된 민선 국위 부산시정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가동했습니다. 민생 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책에 속도감 있게 실행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생안심특별본부 본부장으로서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서 미래 대전환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해양 잠재력을 중앙정부의 해양강국 정책과 결합시켜서 북극항로라고 하는 기회를 선점한다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진정한 해양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은 부산을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 기능이 집적된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연계한 국가 해양정책 중심 기능을 강화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집적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으로 해양수도 완성 4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은 세계 2위
환적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북광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차세대 쇄빙 연구선 모항 유치로 부산이 새로운 글로벌 물류 지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 항만, 조선, 문화에 이르는 해양 AI 벨트 구축과 더불어서 미래 신산업 발굴과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과 인재, 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 경제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 경제의 성과도 결국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그 첫걸음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의 안정은 우리의 아들, 딸들인 청년들이 부산에 안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양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항만과 물류의 규모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양수도에 걸맞는 도시공간 혁신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성장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을 재편하고 노후 도시공간 혁신과 체계적인 빈집 정리로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푸른 도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공자산, 기후위기 시대 과학에 기반한 재난 대응 체계로 시민 안전을 지켜내고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충으로 부산을 도시와 자연이 하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생태, 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희생에 기대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시혜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고도화해서 부산 시민 그 누구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 부산어린이병원, 부산호흡기센터 등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소아 및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을 위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서 탄탄하고 안전한 건강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올해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크루즈, K-팝, 해양 레저 등 부산 특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흐름을 원도심과 서부상권으로 확산시켜 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럼 세션 1 민선구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입니다. 민선구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은 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극 항로 시대 개막으로 안보, 물류, 경제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정 여건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전환과 정부의 우국 삼특에 대한 대응, 국가 해양 역량 결집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양 잠재력을 바탕으로 민선구기 시정 운영 방향을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 해양 수도권 구축으로 설정하고 해양 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 해양 전략의 컨트롤 타워로의 도약, 혁신 경제로의 미래 산업 혁신 도시 대전환, 국가와 도시를 잇는 균형 발전 중심 도시, 풍요롭고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등 4대 정책 방향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대 목표별 주요 정책 과제는
이 페이지의 표와 또 향후 제작될 주요 업무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운영이 종료된 민선국이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에서 마련한 93개 공약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실국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서는 공약의 취지와 추진 여건에 맞추어서 세부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별 추진 로드맵에 따른 정책 발표 및 비전 제시로 시정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도 제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디지털 경기실에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절차 간소화, 사각지대 최소화, 시용기간 탄력 운용으로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한시 지원을 넘어서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며 상생 도약을 위해서 동백전 기반의 민생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3대 분야 10개 추진 과제 총 1조 3,783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분야는 1조 2천억 규모의 1%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하반기 공공요금 전면 동결, 중대위기 납세자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에너지 비용과 세정 지원을 하고 화물차주 등 지원, 동백전 카드 수수료 완화 등 4개 과제에 총 1조 3,040억 규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생활비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분야는 3개 추진 과제로 동백전 캐시백 15% 상향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 쿠폰 지급 등 소비와 활력 쿠폰을 지급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 장기 방치된 빈 점포를 활용해서 2년간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 1만 원 부담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상권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 안전망 구축 분야는 공공 일자리 확대, 파산 회생 지원 현장 상담 이동 버스 2대 운영, 민생 금융 번제 수사 등 3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군 협조 사항입니다. 하반기 쓰레기 봉투 가격 동결 및 중대이기 납세자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관내 소상공인 카드와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한 동백전 QR 결제 및 땡겨요 가맹점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공 일자리 사업 신청 및 수행 기간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산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국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본격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해양농산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가 해양정책을 주도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며 AI 디지털 기반 미래 해양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 이니시티브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완성입니다. 국가 해양 정책의 중심 기능과 해양 산업의 핵심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도의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하여 해양 공공기관과 해양 R&D 기능을 단계적으로 집적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해양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HMM 등 글로벌 해운기업 집적과 북항 재개발을 연계하여 해양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부산해사 국제상사법원과 IHO 인프라센터를 기반으로 해운, 금융, 법률, 데이터 기능이 집적되는 고부와 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 세계 항구도시 협회 총회 및 2028년 UN 해양 총회 등 국제회의 유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를 통해 부산의 국제해양 거버넌스 기능도 함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관문 글로벌 해운항만 중심도시 도약입니다. 북극항로는 새로운 항로 개척을 넘어 부산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북극항로 허브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북극항로 연간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북극 항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 등 주요 북극권 도시와 북극 비즈니스 도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선박 관리 수리 조선 등 연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운 항만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디지털 기반 미래 해양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존 해양 산업 및 수산업 등 전통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미래 해양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산학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해양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해양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블루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수산물 거래 플랫폼과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해 글로벌 블루푸드 수출 거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 수도 부산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교통혁신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혁신 글로벌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신산업 확대로 물류 수요가 단순 보관 운송에서 가공, 통관, 배송 결합된 복합 물류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고, 금년에 국토부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제조, 가공, 유통이 융합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표적 추진 과제로 물류 산업지구와 자유물류 도시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쪽 첨부등 위치도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아래쪽에 복합물류 산업지구는 84만 평 규모로 녹산 산단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비 해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빨간색 테두리 하얀 바탕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물류도시는 400만 평 규모로 둔치도 위쪽에 가락동, 죽동 등 위치하며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추진 과제 복합물류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강서구, 하전 등 이런 84만 평 규모로 항만, 공항, 철도가 직결된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2월에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지비 해제 용역 중이며 2030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겠습니다.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입니다. 강서구 죽동동 일원 400만 평 규모로 첨단 제조, R&D와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물류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계획이 발표되면 경남 김해와 공동으로 전략 대응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이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여 국토부와 해수부에 국가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제조, 가공, 유통이 융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으로 남북권의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할 복합 물류 허브 구축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미래의 기술 전략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의 기술 전략국 소관 대한민국 해양 AI 벨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광주 등 4개 지역에 AI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작년 7월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부산을 직줄하게 함께하는 K 해양 AI 벨트의 배후 도시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과 항만, 조선 등 3가지 분야에서 부산을 AI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즐기고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문화 분야를 포함해서 모두 4가지 분야에서 AX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는 해군 전체의 AX 거점을 부산에 마련하고 방산 분야 AX와 국방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올해 2월에 해군과 MOU를 체결하고 군산학 협력센터를 센텀에 구축하였으며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해군과 긴밀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항만 분야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논의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지컬 AI 기반의 완전 자율 항만을 부산항에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선 분야는 지역 기자재 업체의 공동 물류센터를 AX로 전환하고 HJ중공업 등 조선 소의 AX 방안을 중점으로 해서 일반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 분야에서는 먼저 가칭 웨이브 아레나는 민자로 추진하고 AI와 샤이니지를 결합하여 실정하는 AI 미디어 시티는 부처의 일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 선도 산단 조성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전체 사업의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기부 및 해수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5월에 시와 항만공사의 예산을 활용해서 세부 전략 수립 및 상세 과제 기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한 사업 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항만 분야는 예타 면제 신청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타 면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추가 용역비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일반 재정 사업 등으로 해서 27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올해 연내 국무회의의 예타 면제 의결을 목표로 사업계획과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각 분야별로 해양국과 산업국, 문화국 등 관련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관련 실국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연구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연구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해양수도는 부산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가이며 발표 순서는 먼저 해양수도 부산의 필요성과 기회 요인,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의 환경 변화, 마지막으로 해양수도 부산이 가져올 부산의 미래 모습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필요성은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수도권 원장님 좀 일국주의로 인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해양수도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필요성은 수도권 일국주의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부산이 맞이한 주로의 기회 요인은 북극 항로의 부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과거 석탄 시대에는 희망봉 항로로 영국의 도버 해협이 중심이었으며 현재 석유 시대에는 수에즈 운하 항로로 싱가포르의 말레카 해협이 중심입니다. 향후 2035년 이후 가스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북극 항로가 상용화되면 우리나라의 대한해협이 세계 중심 해상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극 항로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항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밟고 있는 대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부산의 환경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이미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졌으며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 그리고 HMM 등 해운 물류 기업의 부산 이전과 그리고 동남권 투자은행의 설립 등 해양 중추 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남부 해양 수도권 완성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다음은 해양 수도 완성이 가져올 부산의 미래 모습으로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는 해양산업 중추 기능의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남부 해양 수도권 완성으로 신해양 경제가 활성화되는 해양산업 벨트 조성과 북극 항로 플랫폼으로 부산 경제 르네상스를 초래하는 신해양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교통 분야로 점으로 키우고 선으로 긋고 면허로 채우는 부산 도시 공간의 대전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세 번째 분야인 관광 문화는 해양 마이스와 콘텐츠 그리고 공간 대전환으로 머무는 해양 관광 도시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인재 분야는 해양 경제 활성화와 해양 수도 완성을 위하여 부산이 글로벌 탑티어 융복합 인재 양성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분야인 복지 의료는 다 함께 누리는 행복과 활기찬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세대 공감 포용 도시 조성으로 이른바 올케어 부산으로 발전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분야는 녹색 안전 도시 전환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녹색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 수도 완성은 단순히 부산 경제의 성장과 도약이 아닌 부산의 대전환,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며 모두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부산연구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의 안건별 논의 및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7월 1일 날 제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추경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추경과 상관없이 이제 적극적으로 바로 이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며칠 안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디지털 경제실장님 혹시 지금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네. 예.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파산 회생 원스톱 서비스에서 파산 회생 지원 현장 상담 이동 버스를 2대를 이번 주 중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민생금융범죄 수사 TF는 곧 발족할 거고요. 앞에 있는 공공일자리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수행 기간을 선정할 계획이고, 앞부분에 보시면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신청에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따른 전상 개발 등을 우리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추경이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시의회가 개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가지고, 그리고 각 실국별로도 의회와 소통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적기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대로, 또 추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어떻게 좀 소통을 강화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가, 요거를 좀 과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생국이 시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또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이라든지 이게 다 공통적으로 결국은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도 해양수도 부산, 즉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양수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지금 조만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부산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부산시의 조직과 정책과 예산 또 우선순위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련 실국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특히 해양수도 부산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북구항로 시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북구항로 시대가 과연 열리냐, 언제 열리느냐, 북극의 얼음이 언제 녹느냐, 또 열리게 되면 그 항로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항로냐,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항로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최근 10년 사이에 물동량이 10배 이상 늘고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제 북구항로 최초로 컨테이너 전기 노선을 개설을 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북구항로 열렸을 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북구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온전히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까지는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사실상 사법 기능을 총괄하게 될 부산해사전문법원을 2028년 3월까지 부산에 개청하는데 차질 없이 개청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집적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즉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를 늦어도 2028년까지는 신설을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 사법, 기업, 금융을 바로 이 부산에 집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사법, 기업, 금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우리가 북구항로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 부산이 북구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많은 또 부산 시민들께서 이 북구항로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에 대해서 이제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 제가 9시죠. 9시부터 한 3, 40분 정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부산에 있는 각 대학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수시로 좀 특강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북구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시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이제 방향과 목표가 좀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산이 정확하게 해양 수도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제가 취임한 첫날 이동 노동자들 쉼터하고 중구에 있는 40계단 상인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그냥 입에 붙은 이야기로 현장이 중요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시민들께서 정말로 원하는 행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장을 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고 거기에 예산을 태워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낸다면 실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체감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간담회를 했으면은 간담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의견 청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행정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간담회하고 끝나버리고 또 현안 청취하고 끝나버리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간담회와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자주 가되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겠다.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좀 많이 가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외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의회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구에서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인 제가 가장 열심히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에서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언론인들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강조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분들이 유능하다는 것은 제가 이전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유능하고 또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늘 웃는 모습, 웃는 얼굴, 또 인사 잘하는 뭐 이것이 아닙니다. 친절함은 유능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 친절입니다. 유능하지 못하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파악, 현안 파악, 어떤 현안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즉 유능하지 못하면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잘 모르는 분들이 화도 자주 내고 또 주변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하죠. 정확하게 내용을 꿰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해야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은 유능함과 겸손함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친절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에게 또 친절하고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재수가 이끄는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친절하더라. 언론인들에게 대단히 친절하더라. 민원인들에게 대단히 친절하더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대단히 우정과 우위가 차고 넘치는 그런 친절함이 배어 있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능함과 겸손함에서 나오는 친절함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친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구 암남동을 다녀왔는데 대단히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 아찔하죠. 이 안전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곧 장마철이고 장마가 끝이 나게 되면 폭염이 오겠죠. 그리고 폭염 와중에 아마 태풍도 오게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 문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적기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마, 폭염을 앞두고서 각 실국에서 그리고 출자 출연 또 공사공단에서 맡고 있는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제 이제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안전사고들이 더 많을 텐데 최근에 이제 여름철 부산에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해수욕장 그 다음에 지금 세계유산위원회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벤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제도 지금 8월 5일까지 개막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8월 5일까지 열립니다. 이 커다란 행사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도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숙박, 위생 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에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일들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과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건물과 조직 또는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과 가족이 부산에 제대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라든지 또 교육의 문제 또 배우자의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인프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산이 동원할 수 우리 시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 1,0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한 1,100억이 남는 거라면 이 남는 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 여러 공공 기관 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현안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조직 개편이 9월 달에 완료가 될지 또 연말 연초까지 조직 개편에 가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기를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면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렵하고 신속하고 유능한 조직의 형태인 TF를 현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TF팀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문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관광 인프라라든지 컨텐츠까지 한꺼번에 좀 집중해가지고 집중적인 행정 역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관광하기 좋은 도시 또 경제가 되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이 관광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해 가지고 북항 재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돔구장 문제라든지 북항의 이제 아레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와 수시로 그리고 해수부 내에 북구항로 추진 본부가 있는데 여기와 유사한 조직의 형태를
TF 형태로 좀 운영을 해서 단기간 내에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는 그런 형태의 조직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혹여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래 회의 시간이 9시 50분까지인데 얼쭉 9시 50분이 다 가고 있는데 혹여 우리 부산연구원장님 혹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CM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수도 완성이라든지 북극 항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부산은 이미 2009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동남권 투자공사를 가능하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설립되어져서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산업, 그 산업에는 제가 보건대는 5억 3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요것과 연계한다면은 서양께 말씀하신 우리 남북권 부산의 향수도 완성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남투자공사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아마 관련 실국에서 챙기고 있을 텐데 올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 해양진흥공사 있잖아요. 해진공을 보니까 이게 해진공이 사실은 투자 재원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여기는 조선해운 물류기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투자공사 법안을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할 때는 조선해운 물류를 넘어서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대출하고 보증 쓸 수 있는 그 산업과 업종의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AI 산업부터 전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투자와 대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안에는 무조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자본금 1조 규모로 해가지고 투자 재원 한 10조에서 15조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 출연 기간 또 공단에서 오신 사장님들 또 대표님들 그 민선 국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략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렇게 짧은 회의로는 잘 안 잡히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면서 또 머리를 맞대 가면서 뭐 페이퍼 몇 장으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또 머리를 맞대 나간다면 맞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체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함께 또 공유해 나가도록 또 머리를 맞대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확대 간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